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스피어 3사 중 제시총이 큰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의 제형을 비교 분석해 봅니다. 이 방송의 전제는 노보노는 어센디에서 팜하고 하는 거예요. 일라이릴리는 까무루스랑 하는 겁니다. 계약을 했으니까요.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거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의를 달지 않도록 합니다. 전제 자체가 이거니까요. 예. 자, 펩트론은 지금 일라이릴리와 비독점 기술 평가를 진행하고 있죠. PT403 세마글루타이드 1개월 제형입니다. 마이크로 입자의 평균 크기 17부터 23 마이크로미터예요. 2024년도 당뇨병 초록 학회에서 발표한 초록을 보면 20 마이크로미터 단위 사이즈처럼 기재해 놨지만 기재 오류입니다. 초음파형은 절대 그 단위 사이즈로 미세구체를 오차 없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인벤티지의 마이크로스피어도 오차가 존재합니다. 예. 이건 나중에 인제 그 사이즈 비교를 해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인벤티지 랩의 3021 약물 로딩량에 따라 스피어 크기 조절 가능. 현존하는 3사 중 스피어 크기가 제일 정밀하다. 자, 인제 입자의 얘기를 먼저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펩트론의 그 세마글루타이드 특허 논문에서 가져온 평균 밀입도 입도 크기 자료입니다. 스팬 값이 1.48 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균 입도라는 말이 뭐냐면 평균 마이크로스피어의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평균 사이즈예요. 예, 평균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큰 것과 작은 것 모두 모조리 합해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스팬 밸류라고 있습니다. 스팬 밸류. 이 스팬 밸류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크기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즉 1이 넘어가면은 스피어의 크기가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냅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스팸 밸류 의미입니다. 이거는 직접 검색을 해서 보여 드려요. 왜냐면 팩트에 기반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왜냐면 페트론이 지금 뭐 팬보이들이 엄청 많아 가지고 이래 의의 제기하는 것도 불쾌할 수 있지만 스팸의 밸류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0.5부터 1.4 그죠? 넓은 불균일함이 펩트론 제형의 특징입니다. 자, 표 위에서 보는 인벤티지 랩의 입도 제어 측량 그 데이터입니다. 스팸 밸류가 0.28 0 점 몇 밑으로 떨어져 있죠. 여기서 인제 제조에 1, 2, 3, 4, 5 가 다 채택되는 거니까 잘된 제형만 뽑는 거니까 즉 0.2 에서 0.1 이 정도로 보이시죠? 매우 균일한 사이즈 스피어의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발표한 그 인벤티지 랩의 약도학 데이터를 볼게요. 예. 자, 7 일부터 약물로 서서히 올라와서 인제 후반기에 거의 항저우 상태로 유지하는 약물 혈중 농도가 일정해지는 그런 분포로 보입니다. 그죠? 뭐 이게 그 당뇨병 학회 그 초록 논문을 보시면 나올 텐데 이거는 한 달짜리 단일 주사제입니다. 레퍼런스 모델은 0.1을 주사했어요. 자, 페트론 IR에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자, PT403 같은 제형이죠. 한 달 이상 지속 당뇨 비만 치료제 제형 개발 해서 쭉 써 놨어요. 긴방광기 생체 이용률 높고 이런 거 쭉 써 놨습니다. 물질 MTA 그래서 미니피그 데이터가 완성이 됐다. 이게 제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인벤티지 제형과 비교해서 보면은 약물이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EMPK, 4MPK라고 있습니다. 약물 용량을 이게 저용량하고 고용량 데이터로 2개 만들어 놨어요. 트리제파타이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곧 혈중 농도가 올라왔다가 2 차로 피크를 최고 농도를 달성하고 쭉 빠지는 모습이 보이죠? 예. 이것만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자, 한 달 이상 지속 비만 치료제라고 했죠. 제형 개발이라고. 자, 이거 그러면은 완벽하잖아요, 데이터가. 멋지잖아. 자, 근데 내가 뭐 늘 펩트론 얘기하면서 열이 받는 건 자, 보십시오. 이거는 한 달 이상 지속 비만 치료제죠. 제형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도대체. 이거는
이 데이터는 한 달에 2번 주사한 거예요. 자, 다들 이거 아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 마우스 실험 이 마우스 실험의 이 데이터는 한 날을 그러니까 2 주에 한 번씩 주사한 겁니다. 4주 2회 주사한 거예요. 인벤티지 랩에 이 식이동물 해서 체중 빠지는 거는 레퍼런스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 0.1을 매일 28 일간 주사한 마우스 그 래트 여기 생쥐하고 인벤티지는 딱 한 번 주사한 겁니다, 약동 데이터가. 그쵸? 애초에 이렇게 주 2회 주 아니 월 2회 주사한 애하고 월 1회 주사한 애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예. 이거를 펩트론에 무슨 약동학이 뭐 엄청 좋다고 예 막 칭찬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착시라는 겁니다, 착시. 근데 몇 회를 맞았는지는 안 써 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펩트론의 세마글루타이드 제제 특허 원문입니다. 보시면은 단일 제제, 점도비, 그리고 이 초반 이 세마글루타이드 제제는 2번 인제 특허가 발표됐는데 초반하고 후반에 나온 특허가 있어요. 이게 후반 특허입니다. 그래서 저점도 고점도 고점도 물질이 고점도 물질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형비가 1대 1대 1로 됐어요. 그래서 반감기를 더 오래 인제 롱 레스팅 하려고 버틴 겁니다. 자, 이 제형의 쭉 보시면 자, 입도 분석이 나오죠? 야, 근데 이 입도 옆에 스팸 밸류를 뺐습니다. 그죠? 자세히 보시면 이 특허 원문에는 또 입도 크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팸 밸류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간 내에 이렇게 갑자기 오차 범위를 삭제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을 했느냐라고 보면 입도를 비교해 보면 되죠. 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게 입도 분석입니다. 이게 초반 제형 2022 년도 공개 특허에 나온 입도 분석이에요. 이 평균 입도죠. 이것도 평균 입도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일 사이즈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 입도입니다. 입도 크기 스팸 밸류 안 나왔죠? 자, 마이크로스코프의 사진 이 데이터를 쭉 봐 보세요. 비교에까지 쭉 보시면 20 안쪽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이즈가 다양하게. 단 이 사이즈가 이 19 밀리, 20 밀리 마이크로 미터 이하라고 그래서 되게 정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데이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스팸 값은 더 이상 고도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2024 년도 나왔던 이 특허에 나오는 이 제형은 고도화된 제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질 고점도 생분해성 소재만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내구력을 좀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쭉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자, 이 도면 1 이 도면은 무슨 실험이냐면은 마우스 실험이에요. 야, 자, 여기 보이시죠? 마우스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마우스와 레드 모델은 또 틀려요. 마우스가 좀 더 체중이 작습니다. 예, 레드가 더 뚱뚱해요. 이 마우스 모델에서 약동학 데이터를 봤더니 자, 제형이 초반에 일 주일이 되기 전에 피크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최고 혈중 농도가 용도가 다르게 세팅을 했음에도 일 주일 정도 되면 거의 다 최고 농도에 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최고 농도에 빡 쳤다가 쭉 빠져버립니다. 그죠? 마우스나 생지 모델은 대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최고 농도를 한번 경신해 버리면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빠져야 정상인데 여기서 2 차로 쭉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주사를 2번 했다는 의미예요. 첫 첫 번째 모델에서도 봤듯이 두 번째 치고 왔을 때 이 최고 혈중 농도를 초반에 기록한 최고 혈중 농도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IR 자료에 한 달짜리라고 나와 있는 이 제형은 한 달
그 몇 번을 맞았느냐가 그래서 써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한 달에 2번 맞힌 겁니다. 아시겠죠? 한 달에 2번 맞힌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비교가 됩니까? 한 달에 한 2번 맞힌 애랑 한 달에 한 번 맞힌 애가 데이터가 비교가 돼요? 자 옆에 있는 한 달에 한 번 맞췄던 얘랑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펩토론의 제형은 한 달에 한 번 맞았을 경우 마우스 대상으로 저번 G2G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약동학 데이터가 그 약물이 후반에 농도가 올라가야 항정성을 유지하기 좋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얘는 14일 이전에 다 약물이 소실돼 버립니다. 밑으로 빠져 버리죠. 자 28일 날 되면 또 어떻게 맞아야 돼? 그럼 얘는 28 일이 되면 고용량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한 달짜리 제형이면 고용량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약을 맞을 때마다 이런 그렇지. 이 이니셜 버스트가 뻥뻥 터지면서 있어야 또 약물 노동에서 끌어올리는데 유지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인벤티제의 약물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얘는 정직하게 실험을 했어요. 레퍼런스 약물 0.1씩 주사하고 이건 누가 정하냐면 레퍼런스 약물은 노보노디스크가 동물 실험란에 얼마를 주사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약물을 정해 놓은 거예요. 세마글루타이드 0.1 그램씩 매일 주사 비교군을 만들어 놨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싱글 인젝션으로 한 번 주사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약물이 어떻게 로딩되는지는 비밀이에요. 이건 업계의 비밀입니다. 이게 기술인 거고. 그러면 쭉쭉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IR 자료는 뭐라고 해 놨을까? 어? 효능 부분을 보겠습니다. 인리어 약효 측정 제형에 대한 최종 검증 식품 유사한 효과를 보임. 그죠? 봅시다. 이 부분 보세요. 자, SRGLP1 RA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한 달에 2번 주사했네요. 2 타임즈. 뭐와 동등하냐? JP RA QW. 예. 28번 주사한 거랑 똑같대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빠졌어? 체중이 30% 빠졌대. 자, 이게 1개월 제형의 데이터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1개월 제형의 데이터 30% 빠졌다는 거는 인벤티지 똑같이 고용량으로 예? 이 제형을 한 달에 2번 주사하면 그게 몇십 프로 빠질 수 있어요. 어. 인벤티지 이번에 마우스 실험 데이터 발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달에 28 회가 28번 저기 주사한 쥐하고 저희 회사 한 달 제형을 한 번 맞추는 회사랑 비교했더니 체중 감소율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동일해 했고 이거를 2-3회 더 투여하면 용량 증증적인 혈중 농도가 올라가서 체중이 한 달에 하루에 일 주일에 한 번 맞는 애들보다 살이 더 빠진다고 말해 놨죠.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 이 제형 갖고 "야 인베는 고작 일 주일에 8. 몇 프로 이 한 달짜리 맞고 초반 한 달 초기에 8. 몇 프로 빠졌는데 펩토론은 30% 빠졌네. 이게 더 우월하네." 이거 자체가 구라라는 거죠. 한 달짜리 제형이 아닌데. 정확한 실험을 하려면은 레퍼런스 약물을 놓고 그래 레퍼런스 약물을 0.1 밀리 28번 주사했어요. 그 약 1 개월 동안 약효 지속형 그러니까 1 개월 동안 약효 지속되기 2번 놨다니까 주사를. 예. 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PT 사용사면 지금까지 국내 임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 누가 사 줘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보면 1 개월짜리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그죠? 누가 봐도 이건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1 개월짜리 제형이 아니에요. 2주 1회 제형이지. 그래서 여기 아마 써 놨을 거예요. 보죠. once monthly at least 최소 한 달에 한 번인데 거나 bi-monthly. 예. 보신 약동 데이터는 절대 1 개월짜리가 아닙니다. 예. 2번 맞힌 거예요. 왜냐면 미립기구의 크기가 작잖아요. 얘를 아무리 미립구를 고점도짜리 하나 더 붙여 갖고 그 체내에 소실되는 그 약물을 버티더라도 2차 농도가 이렇게 그 뭐지 그 생체 신진대사가 엄청 빠른 이 생쥐가 2차 농도로 이렇게 고점을 갱신할 수가 없다니까.
예. 1차 농도 찍으면 바로 쭉 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마이크로스피어의 G2G처럼 마이크로스피어를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작은 마이크로스피어가 있고, 왜냐면 균일하지 못하니까 작은 큰 마이크로스피어를 섞여 갖고 큰 마이크로스피어가 나중에 빵빵 터지면은 2차 고점만 갱신할 수 있는 이 파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특허 원문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보시면. 하나같이 14일 이내 14일 정도 7 일이 빡 되면은 밑으로 이렇게 딱 소실되는 게 보여요. 아무리 실질을 뭘 했든.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럼. 자, 인벤티지 PK 프로파일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 싱글 인젝션이라고 나와 있죠. 싱글 인젝션입니다. 레퍼런스가 약물이 300 이에요. 이건 레퍼런스 약물은 노보디스크의 동물 실험 데이터에 나와 있어서 이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약을 인제 주일짜리 인제 막 비교를 해 놨어요. 그러면 향물 혈중 농도가 7일 이후로 이게 쭉 미드픽에서 올라가서, 자 이게 쭉 유지되는 게 보이시죠? 40 일까지 되게 용 농도가 유지되잖아요. 초반 혈중, 그러니까 최고 혈중 농도 진입 시점은 7일 이후에 발현을 하고, 100을 약간 넘는 혈중 농도가 유지가 계속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정 단위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8 일에 맞으면 이 제형을 한 번 더 맞으면 그때부터 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 제형을 반복해서 맞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서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용량 증진적으로. 자, 그러면은 펩트론의 제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 일까지 유지를 해 놨어요. 좋아요. 이거 엄청 좋습니다. 근데 최고 혈중 농도가 200 가까이 넘어갔네요. 200을 넘어갔어요. 이 패턴은 되게 좋은 패턴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이게 또 뭐가 문제겠습니까? 어. 자, 도면 3 입니다. 방출 패턴이 똑같죠? 자, 뭐가 달라졌어요? 퀴즈.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혈중 농도의 양이 틀려진 겁니다. 80 이죠? 레퍼런스 약물을 꽂고 그 양의 어떤 규정 용량을 설계한 규정 용량대로 한 달 제형을 만들어서 이 약품을 썼어요. 썼는데 21 일차에 7일 이전에 7일 이전에 올라옵니다. 이전에 쭉 올라와서 버티다가 21일 혈중 농도를 빡 찍고 쭉 내려오죠. 혈중 농도가 얼마 정도 유지가 됐습니까? 그죠? 100 이상 넘기는 게 또 없고, 28 일까지 약물 농도의 변화량을 보시면 이건 거의 가파르게 수직 하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혈중 농도가 최고 혈중 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80 이하에서 최고 농도가 형성이 됐어요. 이게 이 말이 뭐겠어요? 그쵸. 약물 로딩량이 딸렸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데이터를 만들었느냐. 자, 단순한 비교 역치로 보면은 이 제형은, 이 IR 자료 이 PK에서 나온 제형은 최고 혈중 농도가 200을 찍었기 때문에 약물 투입량을 늘린 겁니다. 근 3배 가까운 약물을 여기다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니픽에서 최고 혈중 농도가 200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미니피그의 약물을 보면은 사람하고 인제 거의 유사한 이제 신체 조직을 갖고 있어서 유효 혈중 농도가 인체 혈중 농도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데이터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럼 한 달 제형에서 요구되는 덕목이 뭐죠? 한 달 제형에서 요구되는 덕목은 고용량으로 이렇게 피크치를 빡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한 일 주일짜리 4 번을 맞는 것보다는 한 달 제형이 무조건 약물 로딩량이 같거나 그 이하로 밑으로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약물이 적게 써야 원가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데이터는 약학적으로 어떤 비만 치료제 쓰기가 적합한 체질이 아니에요. 왜? 데이터가 유지되지 않고 소실되는 구간이 이렇게 그래프가 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고용량을 써 가지고
약물의 유효 혈중 농도인 100 정도. 아 여기 이 점 찍은 거 보이시죠? 왼쪽 이 점. 이 평균 농도까지 유지를 28 일까지 유지시키는 모양을 나타내려고 약물을 많이 써서 이건 임상 실험 데이터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게 더 좋아요? 아니 같은 제형으로 약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아? 약물의 그 혈중 농도 변화가 적고 그쵸? 적으면서 오래가고 그럼 얘는 고용량 버전인데 얘는 상대적으로 저용량 버전이면 이거 빅팜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만일에. 당연히 얘를 가져가는 거죠. 인벤을 가져가는 거지. 예?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거 말해서 뭐 합니까? 근데 인벤티지가 무슨 지금 뭐 "일라일리 뭐 하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노부노랑 뭐 합니다. 뭐 왜냐하면 노부노는 인제 그냥 이제 그게 풀리니까 특허가 풀리잖아요. 인벤은 3024 제형을 터제파타이를 만드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물론 릴리가 그걸 가져가면 좋아요. 감사하지. 근데 터제파타이는 이중작용제 그 샘플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약동학 데이터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만일에 터제파타이드 약동학 데이터랑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약물만 갈아 끼면 이 모양이라고 하면 참 릴리가 이걸 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릴리 거리잖아요. 어? 얘보다도 훨씬 딸리는 약동학 데이터 열어봤을 때 플랫폼의 우수성이 인벤티지가 월등한 거예요. 스팸 밸류까지 해 드렸잖아. 그죠? 이 스팸 밸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그죠? 이 스팸 밸류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불균일하기 때문에 입자가 불균일하기 때문에 기적의 신약 루프원 초강 방출이 엄청 많이 나오는 그 루프원에 적합했던 겁니다. 예? 루프원은 복제약이잖아요. 계량 신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예? 모 애널리스트는 뭐 최고의 기술이라고 뭐 자화자찬을 지금 근 1 년을 하고 있는데 그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거짓말하나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방송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 그러면 야 니네가 무슨 너네가 릴리랑 계약하냐?"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릴리는 카모루스라고 한다 카모루스라고 한다니까. 노보워드 어센디스 파마랑 한다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어. 근데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갖고 무슨 릴리랑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약동학 데이터 자체가 인제 말이 안 되는데. 이 약동학 데이터를 이렇게 IR 자료로 쓰려면은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짜집기는 하지 말았어야죠. 예? 일 주일에 2번 아니 한 달에 2번 주사한 거 높여 놓고 다른 거는 대동물에서 고용량으로 주사한 걸 올려 놓고. 예. 그래요. 휴먼 PK 반복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약동학 파동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약동학 그 휴먼 PK를 돌리면은 이 저점과 고점이 폭이 늘어요. 예. 혈중 농도의 진폭이 심하단 말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고응량 0 에서 200 까지였잖아. 혈중 농도 얼마가 움직이지 200 거의 200 한 30 까지 움직이네. 그푹 꺼지죠? 자 최고 농도 유지 기간도 얼마 안 돼요. 며칠 안 돼. 근데 이게 드랍되는 게 뭐 엄청 이걸 혈당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게. 생각하기 쉽게 이게 여러분 혈당이면은 예 혈당 변폭 이러잖아요.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가 막 어지러지라고 막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자꾸 약동학 데이터 내기 어려워서 그런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 늘 얘기했어요. 페트로는 403 못한다고 못한다라고. 왜? 403을 못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403을 이거를 지금 제형 개발해 놓고 제형보다 못하잖아요. 이런 마이크로 스피어 자체의 균일함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 못하고 그래서 이 양으로 떼어 갖고 뭐라고 발표를 했는지 말씀드렸잖아. 쥐한테 이건 두 방 주사해서 고용량을 빡 쐈더니 체중이 30%가 드는 기적을 체험했어. 아니 무슨 생지 살 30% 빠지는 게 그 대단해. 300 그램짜리를. 예? 이게 무슨 약효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자 지금 이 파트너로 묶고 한 상태에서 페트로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사형삼은 이미 제형 이거 확보라고 해 놨는데
초음파 분무 기술은 이미 특허가 만료됐습니다. 이 제형 특허만 2040 년까지지. 초음파 분무 이 스프레이 드라잉 방식에 이런 그 약물을 만드는 이 방식 자체가 이미 특허가 날아갔다니까. 없어요. 그럼 19111 약물이 이 날아간 특허로 제형 특허 말고 이 만약에 그 스프레이 드라잉 방식에다가 초음파 진동자를 달아서 이 약물을 만드는 이 방식이 어 특허가 이미 끝났는데 특허가 끝난 회사의 제형을 191가 돈 주고 사 간다고?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 특허 제형은 제형도 물론 있지만 자 그러면 특허 논문에 보면 초음파 분무 가스 뭐 그 방식으로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럼 특허 만료했잖아. 그럼 나도 초음파로 이거 만들면 되겠네? 그 초음파로 만들어 가지고 어 여기 어떤 입자가 균일한 어떤 장치 하나 붙이든지 뭐 이런 냉각 장치 하나 특허가 지금 남아 있는데 냉각 장치 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고분자 그 PLGA 그런 소재를 합성비를 똑같이 해 갖고 양말 만들면은 얼마든지 이 특허는 피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19112의 터제파타에는 지금 특허가 끝난 물질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약 이 IR 자료만 보면은 펩트론의 경쟁력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걸 나만 알고 있었을까? 나왔잖아요. 펩트론 최대 팬카페인 라틴블루 카페 블로그입니다. 야들이 초반에 무슨 이 에머전 방식이 독성이 있네. 뭐 인벤티지가 뭐 유기용매를 써서 뭐 어쩌네. 무슨 반도체가 부식을 하네. 뭘 미친. 이런 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아이브의 3004가 임상 1 상에 통과됐다는 것으로 독성 논란은 좀 그만합시다. 질 떨어지니까. 어? 이건 의도적인 디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3004 임상 1상 통과로 모든 이제 의학적 독성이나 이런 개소리는 하지 말자고. 오케이? 자 여기서 발췌한 자료예요. IR 자료. 그죠? 자 결론 짓습니다. 못합니다. 안 돼요. 여기서 또 어떤 데이터로 또 고도화시켜서 내놨는지 모르지만은 카무루스랑 이거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카무루스나 어센디스랑 비슷한 약동학적 가치가 있어요. 선형적으로 올랐다가 초반 방출이 있지만 선형적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리니어하게. 근데 이거는 리니어하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 뒤에 이 부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물 소실 구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파동 자체가. 아시겠어요? 이걸 보고 뭐 그래요. 각종 특히 신한증권 각종 하나증권 또 현대차증권까지 어 증권사 애널리스트 하는 사람들이 예 이걸 몰랐으면은 예 인정. 그냥 무식할 수도 있어. 근데 알고서 이랬어? 문제가 큰 거죠. 음. 여기서 좀 더 고도화된 제형이 있으면 네 회사 쪽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죠? 팔아먹기 위해서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형 고도화를 인벤은 했잖아요. 매년 제형 고도화를 해 왔으니까. 자 2 부는 다음에 얘기합니다.